네, 안녕하세요. 동네형입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나요? 제가 오늘은 그 500만 원으로 사실 수 있는 차들을 좀 같이 검색하면서 찾아볼게요. 네, 오늘도 즐겁게 같이 쇼핑해 보시고요. 일단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되시면 뭐 500만 원에 이전 등록까지 다 마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. 그래서 오늘 경차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. 왜냐면 예산이 500만 원이면 경차는 웬만한 차를 다 사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일단 가격은 400에서 500만 원 선 요 안에서만 보고요. 1.6 그러니까 1600cc 준중형 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차인데요. 아반떼와 K3가 있죠. 그 차종하고 2.0 중형차 이렇게 두 가지 빠르게 좀 검색하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. 일단 1.6 준중형 같은 경우는 아반떼 보셔야겠죠. 네, 아반떼가 거의 뭐 베스트셀러고요. 베스트셀러는 참 책인가요? 뭐라고 하는 거죠, 그러면? 하여튼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. 보시면 2010년부터 13년 요때 나온 모델이 10년, 11년 모델이 요 가격에 이제 들어옵니다. 네,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와 있고요. 매물대 보시면 400만 원 초반부터 뭐 이렇게 보시면 중반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가격만 놓고 봐도 100대가 넘는 차들이 있어요. 그냥 집에 가까운 중고차 매장 가시면 제일 많은 차가 아반떼 MD 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차가 많을 때는 이왕이면 주행거리가 좀 짧은 게 좋겠죠. 네, 15만 안쪽. 이 15만 킬로라 그러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차가 지금 연차로 거의 10년 차입니다. 그럼 1년에 15,000km만 타도 15만 킬로는 탔겠죠. 네, 정상적인 주행거리니까 뭐 이 주행거리가 됐다고 해서 차가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보시면 이렇게 차들이 많습니다. 네, 최고 제가 500만 원까지 지금 체크를 해놨으니까 500만 원대 차들까지. 네, 아반떼 MD 정리해드려 보면 2011년, 10년 한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정도 탄 차들이 지금 500만 원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매매상 가셔서 차 직접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1.6은 뭐 요 정도. 더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. 네, 사실 K3가 있긴 한데 K3는 2012년부터 출시가 됐고요. 보시면 같은 조건으로 검색을 해도 7대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 차들도요, 실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네, 이 가격에 살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K3를 꼭 타고 싶으시면 예산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주행거리를 좀 늘리시면 됩니다. 네, 주행거리를 늘리면 그래도 한 3대밖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뭐 보시면 경남에 이렇게 16만 킬로 탄 차, 요거는 사고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쵸. 이렇게 사고가 좀 많죠. 네, 요런 차들밖에 없기 때문에 K3를 굳이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. 네, 준중형 차는 아반떼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빠르게 중형차로 넘어갈게요. 중형차는 사실 YF 소나타랑 K5가 있는데 이 아이들도 이제 이 가격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. 네, 이것도 제가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500만 원 정도면 이제 YF 소나타 같은 경우는 좋은 차 사실 수 있습니다. 네, 주행거리를 제가 좀 줄여볼게요. 한 15만 킬로까지 이렇게 보셔도 한 77대면 적은 거 아니죠. 네, 한 중간 페이지 정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, 이렇게 500만 원 안쪽에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. YF 소나타는 뭐 소나타 시리즈는 워낙 인기도 많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차만 잘 골라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는 참고용입니다. 절대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차량을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. 이게 남이 추천해 주는 걸 사면 안 되는 게 딱 두 개 있죠. 네, 중고차하고 주식입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세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시세를 참고하셔서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너무 과하게 좀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. 시세를 알면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, 이 차가 좋으니까 이 차를 사세요는 아니에요. 중고차 주식은 절대 자기 주관대로 하셔야지
남이 추천해주는 차, 남이 추천해주는 주식 사시면 후회하십니다. 네, 500만 원 안쪽에서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. YF 소나타. K5 역시 사실 수 있습니다. K5도 이제 연차가 좀 이제 돼가기 때문에 36대, 소나타보다는 좀 적지만 이렇게 매물대가 들어와 있습니다. 다. 네, 대전, 부산 뭐 많죠. 뭐 사고는 조금씩 있을 수도 있고 주행거리가 좀 오버됐을 수도 있지만 얼추 요 가격에 다 들어와 있죠. 얼추가 사투리인가요? 네, 거의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. 네, 중형차 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추천을 끝내드리면 영상이 또 너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중형차 요거 예산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한데 하나 추천을 좀 드릴게요.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차는 말리부입니다. 네, 이것도 엄청 제가 예산 조금만 올릴게요. 600까지만. 네, 이렇게 올리시면 한 14대 정도밖에 없네요. 주행거리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요. 네. 제가 말리부를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합니다. 제 취향이에요. 저는 이렇게 약간 각진 디자인 좋아하고요. 또 보시면은 이 말리부 같은 경우는 내장이 상당히 세련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흰색 차량인데 내장을 보시면 YF 소나타나 어떤 K5보다 뭔가 좀 더 견고하면서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무늬나 이런 것들의 묵직한 그 무게감이 뭔가 되게 좀 차가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도 보시면 이 카마로 디자인인데 굉장히 이쁘죠. 유행을 안 타고 똑같이 지금 YF 소나타나 EI나 10년이 지난 시점인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촌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쁘지 않나요? 저는 이 차가 참 이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내장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대시보드에 그 무드등이 문까지 삥 둘러서 밤에 무드등이 들어와요. 별거 아닌데 상당히 이쁩니다. 네. 근데 예산은 조금 더 추가를 하셔야 돼요. 이거는 이제 이 차가 인기가 없어서 많이 감가가 됐지만 연식이 K5나 소나타보다 좋습니다. 12년, 13년이 제일 많아요. 12, 13, 뭐 14년까지 다 600만 원 안쪽에 들어오고 있죠.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고요. 제가 실제로 2012년도에 이 차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신차를 구입을 해봤습니다. 뭐 지금까지도 잘 타고 있고요. 네. 이렇게 보시면 내장도 굉장히 고급스럽죠. 그리고 옵션도 어느 정도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기본 사양을 구입하셔도 네, 많이 들어가 있고 LT 정도 되면 네,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이 뒷부분 디자인하고 이 옆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가격 대비 가성비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2.0 말리부. 요거는 이제 LTZ 휠인데, 휠도 이쁘죠. LT인데도 이렇게 휠 업그레이드를 했네요. 네. 요 차 제가 뭐 2.0에서 차를 구입하신다 하시면 500만원짜리 YF 소나타나 K5보다는 요런 연식이 조금 더 좋은 요런 말리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제가 좀 빠르게 1.6, 2.0 이렇게 두 가지 차량 500만원 예산에서 좀 알려드렸고요.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제 방송을 보시면 어느 정도 현재 시점의 시세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. 그렇게 시세를 조금 아시고 단지를 직접 발품 팔아서 방문을 하세요. 그러면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. 어느 단지를 가시던지. 그러면 그분한테 조금 책임을 전가시키시고 이런 것 같아요. 딜러가 차량을 추천할 때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에 의하면 첫 번째는 이 차량을 판매했을 때 마진이 좀 많이 남거나 두 번째는 이 차량을 판매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차.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부합이 된다면 최고의 조건이고요.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도 이 딜러 입장에서 추천해주는 차는요. 자기한테 손해볼 차는 절대 추천을 안 해줍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팔아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차는요. 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뭐 있는 차라든지 아니면 좀 차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차는 딜러가 추천을 하지 않아요. 왜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화살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
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반신반의하실 텐데요. 이거는 현직에서 제가 필드에서 뛰면서 정말 솔직하게 느끼는 부분들,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괜찮습니다.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,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제가 가스명서 이런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고 소화제를 주세요라고 하면 약국에서는 두 가지 경우겠죠. 팔았을 때 마진이 남는 약을 그냥 추천해 주거나, 아니면 효과가 정말 좋은 약을 추천해 주거나,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텐데, 후자인 경우는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약이라는 건 먹었을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, 중고차는요 똑같습니다. 똑같이 어떤 약 대신 차를 팔지만, 내가 팔았을 때 마진이 많이 남는 차, 그리고 팔았을 때 어떤 AS나 문제가 없는 차,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차를 손님한테 거의 추천을 해드리는데요.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,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차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내 차가 아닌 이상 원차주가 어느 정도 할인해주는 금액에 한계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, 후자 같은 경우 팔았을 때 AS가 안 생기고 하자가 없을 차는요, 딜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. 차를 확인을 하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를 보러 가셔서 제가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YF 소나타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, 딜러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. 네,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남는 거 마진만 생각하고 판매하는 딜러는요,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. 오래가지 못하겠죠. 그런데 그럴 딜러는 제가 볼 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추세가요, 이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. 적게 남더라도 많이 판매를 하고, 그렇게 하면서 내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영업을 하시지, 뭐 차 한 대를 팔아서 옛날처럼 막 엄청 눈팅이를 쳐서 큰 이득을 얻고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. 지금 시세가, 뭐 저부터도 이렇게 시세를 다 오픈을 해드리잖아요. 이렇게 오픈됐는데 뭐 바가지를 씌운다,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여러분들이 허위만 조심하시고요.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